잘 되게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매출을 끌어올려야 되고 부동산과 인터넷 창구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야 되고, 그리고 또 뭐 깨끗하게 하는 건 기본이고, 뭐 기타 등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 것을 한번 참고해 봐 주시고, 이번 시간엔 그 중에 첫 번째로 얘기했던 가게 매출을 좀 올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요즘 그 2019년 2월 현재 가게를 시작한다는 건 거의 자살행위다, 뭐 이런 유튜브들도 많고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가게를 사서 들어오는 임대를 다시 임차인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들어오는가요? 어떤 생각이어야지 가게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한 뭐 3, 4개월 전에 그 다른 지역에 서울 쪽에 이렇게 그 우리 그 공동 브랜드를 하고 있는 그 착한 코다리 매장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물었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느냐. 그래서 제가 정말로 당신이 팔고 싶지 않을 정도의 매출이 나오게 만들고, 정말 팔고 싶지 않을 정도로 뭔가를 좋게 만들면 누군가 들어올 것이다 그랬죠. 말이 되냐, 내가 지금 하기 싫어서 그걸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고 싶어지게 막. 그러니까 누군가 하고 싶어지려면 내 스스로도 정말 하고 싶어야 된다. 그럴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매출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께서 저에게 물었죠. 그러면 과연 매출은 어떻게 해야 늘릴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매출을 늘리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가게를 파는 것도, 가게를 계속하는 것도 매출이 늘어야 된다. 그러면 매출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렸죠. 뭐 딴 거는 별거 아니고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딱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고객 그 고객의 그 판매 단가를 올리는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고객 판매 단가. 뭐 저를 예로 들자면 코다리 원래 7,000원인데 뭐 다른 메뉴를 섞어 넣어서 그분께 계란찜을 추천해 드린다든가 시래기 코다리를 드시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판매 단가를 20% 정도, 5% 정도만 끌어올려 보자,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전에 코다리 7,000원짜리만 팔던 손님들한테 계란찜 4,000원짜리 그걸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이 그걸 드실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판매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게 싫다 하시면 건강에 정말로 좋은 시래기 코다리 한번 드셔보십시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도 필요 없고 전체 고객 중에 한 100팀 중에 26개 팀이 그거를 주문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면 그 전체 매출에서 20한 5%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면 된다. 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한 달에 그 한 1,000명의 손님이 온다고 보면 1,000팀의 손님이 하루에 뭐 한 50팀씩 계산 편하게 그냥 하루에 100팀이라 하겠습니다. 온다면 하루에 한 125팀 정도 오게끔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한순간에 힘들겠지만 한 달이라든가 뭐 열흘이라는 목표를 두고서 한다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오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아주 전단지를 뭐 가게 앞에서 나눠줄 수도 있겠고, 또 동네 가가호에 전단지를 붙일 수도 있겠고, 또 블로그에 또 내가 하고 있는 블로그라든가 아는 분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블로거들을 알아내서 또 블로거에도 올리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저 같은 경우 안양이라면 안양에 있는 맛집 블로그 아니면 카페, 유튜브 이런 거에 우리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곳에 올리는 거죠. 그 다방면에 그 광고를 많이 하는 것이죠. 광고의 채널을 넓히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뭐 그렇게 해서 손님을 더 오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할인 행사를 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것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내가 이 가게를 내어놓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그 매출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고객의 판매 단가를 올리는 것, 그리고 고객이
이 방문의 빈도수를 한 25% 정도 올리는 것. 하루에 100팀이 온다면 125팀이 오게끔 올리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이 고객들이 이런 왔을 때 좀 기억에 남게끔 그런 것을 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좀 하지 않을까요? 그 방법으로 제가 선택했던 것이 바로 그 고객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받는 거죠. 그래서 써주시면 제가 무료 쿠폰이라든가 우리 고객으로 VIP 회원으로 모셔서 문자를 드립니다. 무료 쿠폰이나 아니면 할인 이벤트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많은 분이 그걸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해본 것을 그분께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서울에 있는 한 매장이 인수인계가 잘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다가 우리 사장님께서 들어갈 때 받았던 권리금보다는 조금 낮췄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 가게를 빼는 것조차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분께서 잘 해서 그 뒤에 들어온 분은 이 앞에 분이 했던 것을 그 거울 삼아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홍보하는 것들, 어떤 상품에 대한 질을 좀 업시키는 것, 가성비를 올리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더니 지금까지도 그 새로 인수하신 사장님께서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가게를 팔고 싶거든. 정말 사고 싶은 가게가 되게끔 만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매출이다. 매출이 정말 좋게 나와서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는 해도 되겠네, 성공하겠네 라는 그런 정도의 매출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 가게는 절대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장사를 계속하기 위함도 매출을 끌어올림이고 이 가게를 내어놓고 다른 곳에 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좀 직장 생활을 해야겠다든가 할 때도 역시나 매출을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결단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